여보세요. 얼마나 많았어? 많이. 난 어디 갔어 지금? 옆에 있어. 나 자는데 갑자기 찾아와서 지난 4월 만남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전 남자친구에게 1시간 이상 구타를 당한 여성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결국 사망했습니다. 지난달에는 서울의 한 건물 옥상에서 2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피의자는 여성의 동갑내기 남자친구였습니다. 상대방을 그냥 소유와 어떤 집착의 대상으로만 여기니까 나의 어떤 충동성, 나의 어떤 공격성을 조절하지 못하고 피해자의 개인정보나 취약점을 이용해서 지속적, 반복적으로 행하는 특성이 있고 3일에 1명꼴로 발생하고 있는 교제살인. 하지만 피해자와 그 가족은 법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호소합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죽은 내 딸만 억울하잖아요. 저는 숨어서 살지만 가해자는 여전히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사회에서. 법이 그렇다고 하네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살인과 폭력. 그 잔혹한 범죄 피해자들을 만나보고 그들을 보호할 방법을 모색해봅니다. 잘린 머리카락, 널브러진 술병과 테이프까지 한 여성이 교제하던 남성에게 구타와 성폭행을 당한 현장입니다. 옷을 벗으라고 하고 핸드폰 거치대로 저를 찍기 시작해요. 그래서 막 머리 맞고 목을 막 졸리고 목을 한 20초 정도 졸리는데 그거 기억이 없어요. 무릎을 꿇히고 제가 보면은 무릎이 다 까진 이유가 저를 이제 질질 끌고 다녀요. 감금과 폭행은 24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장시간 동안 꿇어앉아 있어서 무릎은 다 까졌고 여러 차례 뺨을 맞아 얼굴은 붉게 멍들었습니다. 그리고 머리카락까지 잘려져 나갔지만 은정 씨는 어떠한 저항도 할 수 없었습니다. 피해자 은정 씨는 왜 이렇게 무자비한 폭행을 당해야 했을까요? 술을 먹으면 제가 보지 못했던 부분들이 나와서 제가 한 4번을 헤어지자고 했거든요. 이제 못 헤어지겠다고. 그리고 자기를 사랑하게 만들었으면 책임을 지라고 하더라고요. 자기가 받은 상처에 대해서 책임을 지래요. 해주자고 하면 다냐는 거예요. 상대방의 친절한 모습에 호감을 느껴 만남을 시작한 은정 씨. 하지만 그 모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술을 마시면 난폭해지는 남자친구의 모습에 은정 씨는 헤어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별을 전한 그날부터 남자친구의 협박이 시작됐습니다. 저 출근해야 되는데 새벽 4시에 안 오면 너가 했던 전화 유포한다. 그럼 이제 실제로 통화 제 녹음 내용에 삼촌애로 뛰어와 해서 제가 막 울면서 뛰어가는 녹음들이 있어. 이런 식으로 1-2주는 이제 유포로 협박을 했고요. 3분 내로 안 뛰어오면 나 집인데 어떻게 3분의 1로 뛰어가? 그건 나한테 중요하지가 않아. 능력껏 해. 네가 갔으면 능력껏 해. 3분 내로 뛰어와. 3분이야. 전화통화와 메시지로 계속되는 협박. 은정 씨는 달래도 보고 부탁도 해봤지만 협박의 정도는 더 심해졌습니다. 자살하는 게 마음 편할 거야 아마. 그건 사랑 내가- 아니잖아. 뭐? 사랑 아니잖아 그거. 나한테 이런 고뇌와 고통을 주고 나서 그 짓을 또 한다? 사랑한 만큼 원래 복수임 챙겨. 사실 그 일주일 전에요. 전부터 무릎을 꿇히기 시작했어요. 무릎을 꿇으면 자기가 화가 풀릴 것 같다 무릎을 꿇게 했고 그 분위기가 이제 가스라이팅을 너무 많이 당해가지고 꿇어야 됐었어요. 24시간 동안 계속된 폭행. 의식을 잃은 은정 씨는 가족이 찾아오고 나서야 남자친구의 폭행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아니 근데 이게 뭐야 머리가. 아니 내 세상에 난 이런 경우 처음 보네. 세상에 뭐 애가 이 모양이냐. 나는 우리 애들 세상에 손 한 번 안 때리고 키웠는데 이게 뭔 일이라냐 세상에. 아이고. 전화 다시 해봐. 얘 지금 말도 못하는 거야. 국차 부르래? 네? 국차 불러? 가족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남자친구를 경찰서로 데려갔지만
그는 합의로 벌어진 일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가해자는 어떤 상태예요? 가해자는 구속되지 않았고요. 저는 숨어서 살지만 가해자는 여전히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사회에서. 집 주소 있다. 출석 잘했다. 도주 위험 없다. 증거 인멸할 우려도 없다. 법이 그렇다고 하네요. 피해자는 숨어야 되고요. 사건 발생한 것도 숨기고 살아야 되고요. 평생을. 이렇게 교제 중이거나 이별을 한 후에도 폭행을 당하는 여성은 은정 씨만이 아닙니다. 지난해 교제 폭력으로 검거된 피의자는 약 14,000명. 3년 전보다 55.7%나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구속 비율은 그야말로 미비한 수준입니다. 약 14,000명이 검거는 됐지만 그중 구속 수사를 받은 이는 310명뿐 2.2%에 불과합니다. 수사의 원칙은 불구속 수사가 원칙입니다. 뭐 범죄의 중대성이라던가 아니면은 그 가해자의 도주 우려가 있다던가 증거인멸 이렇게 어떤 특수한 상황 속에서 구속의 요건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런 개인 간의 더욱이 이제 친밀한 어떤 그 연인 사이에서의 뭐 폭력 사건에서의 구속이 쉽지는 않다. 반의사 불벌. 그러니까 피해자의 이사 없이는 처벌하지 않는다. 피해자한테 결정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해자는 너무 정신도 하나도 없고 다짜고짜 그냥 피해자 보자마자 사건 처리하실 건가요? 아니면 가해자 어떻게 처벌 원하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럼 그때 누가 네! 강력하게 처벌을 해주세요. 신고를 해도 가해자가 구속되는 비율은 낮고 구속이 되지 않으니 언제든 다시 찾아와 피해를 줄 수 있는 상황. 이렇다 보니 보복이 두려워 신고조차 하지 못하는 피해 여성들이 많습니다. 너가 신고했지? 그럼 너 때문에 내가 처벌받을 거고 근데 처벌 나와봤자 이거 벌금이야. 가만두지 않겠어? 계속 관계를 유지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이걸 빌미로 해서 또 연락하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게 많은 사례에서도 봤지만 신고를 한다 그래서 제대로 처벌받고 이러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신고했다고 또 협박하거나 보복하는 것을 막아줄 수 없다고 판단되면 여기서 그냥 그만하겠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피해 여성들은 지속적인 폭력뿐만 아니라 더 심각한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교제 폭력이 지금 뭐 교제 살인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이건 남녀 간의 문제다. 이건 연인 관계에서 그냥 일어난 문제이기 때문에 오히려 피해자분이 조금 더 일찍 이 문제를 대처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왜 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지 못했지라고 여기면서 여전히 피해자 문제나 아니면 사소한 남녀 간의 문제로 치부하는 경우들이 여전히 많이 있어서 결국은 혼자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고립된 상태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교제 폭력을 넘어서 이어지는 교제 살인. 지난달 서울의 한 건물 옥상에서 숨진 채 발견된 20대 여성. 피의자는 20대 남자친구였습니다. 이유는 여자친구의 이별 선언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난 4월에는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19살의 여성이 전 남자친구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해 끝내 숨지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교제살인으로 목숨을 잃는 여성들은 얼마나 될까요? 일단은 정부 공식 통계는 없고요. 저희 단체가 언론에 보도된 거를 숫자를 일일이 세가지고 내는 통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통계에 의하면은 지난해 2023년에 데이트 관계에서 이제 살해당한 피해자 수는 최소 49명으로 집계가 됐고요. 가정폭력, 그러니까 배우자 관계에서 일어난 것은 79명. 살인 사건이 그렇거든요. 친밀한 남성에 의해 살해된 여성의 수는 2023년 통계에 의하면 최소 138명, 3일에 1명꼴입니다. 살인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교제폭력. 이 잔혹한 상황에서 왜 벗어날 수 없는 걸까요? 가해자가 피해자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는 점입니다. 피해자의 개인정보나 취약점을 이용해서
그 지속적 반복적으로 행하는 특성이 있고 피해자들은 주변인들도 다 같이 걱정을 해요. 제가 나만 해코지를 할 게 아니라 주변인들도 괴롭힐 거고 죽을 수도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해자의 잔혹성을 가장 잘 알고 있는 것은 그에 시달렸던 피해자예요. 공포와 두려움만큼 가해자들이 피해자의 마음을 이용하는 것이 또 있습니다. 바로 동정심이라고 하는데요. 자기가 사과를 하고 용서를 구하고 반성을 하고, 피해자 같은 경우는 사랑했기 때문에 그런 거다라고 하면서 이제 용서를 하고, 이 상황에서 이제 좀 무뎌지는 거죠. 초반에는요 다 잘못했다고 해요. 내가 미쳤나 봐. 내가 사랑하는 너한테 이랬더니 내가 정말 미친 게 틀림없어. 정말 잘못됐다. 다시는 안 그럴게. 뭐 각서 쓰고 뭐 선물 갖고 오고 뭐 이런 행위가 초반에 반드시 있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을 너 잘못했다 그러지만 넌 계속 그럴 걸 알기 때문에 나는 신고를 할 거야. 이렇게 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전 남자친구의 폭행으로 숨진 19살 이효정 씨. 사망한 지 45일 만에 장례식을 치러했습니다. 같은 고등학교를 다닌 이효정 씨와 전 남자친구 김모 씨. 고등학교 시절부터 교제를 시작했습니다. 그 친구 말에 의하면 한 3월달부터 사귀었으니까 한 5월달 정도? 그때부터 이제 발길질이 시작했다 하더라고. 학교 급식실에서 밥을 먹다가 갑자기 성질을 내면서 숟가락을 집어 던지고 소리 지르는 경우도 좀 있었고, 우리 딸이 울면서 전화 오고, 나 선생님이 전화 오거나 가면 이제 는 선생님한테 좀 혼나고 있고, 그리고 요 효정이는 또 울고 있고. 폭청이에요. 딸이 폭행을 당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효정 씨의 부모님. 직접 나서서 두 사람의 교제를 끝내겠습니다. 옷갈이 입을 때 다리를 봤어요. 너 그러면 나중에 언젠가는 사람이 죽는다. 너 왜 그래 때리냐? 그렇게 말을 했었고. 그러고 나서 이제 그때 이제 애들 졸업하고 각자의 길을 가야 되잖아요. 그 집 부모 아버지 부르고 우리 가고 앉아가서 우리 딸은 이제 간호과에 들어가고, 그러면 이쪽 아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니까는 3월달에 군대를 가든지 아니면은 다시 수능을 다시 봐서 이제 재수를 하든지 그렇게 한다고 합의가 됐었어요. 성인이 된 후에도 전 남자친구의 협박과 폭행은 계속됐습니다. 우리 딸은 벗어나지 못한 거였어요. 부모님한테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교제 폭력의 특성이 그렇더라고요. 휴대폰 감시하고 나 아닌 다른 사람들하고 만나는 거 안 되고 내 허락하에 만나야 되고, 다른 사람하고의 연결고리를 다 끊더라고요. 이 이년한 친구가 효정이와 똑같은 대학교에, 그것도 간호과에 지원을 했습니다. 우리 그 말 듣고 놀라서 진짜 너무 찌뿌냈어. 부모님이 걱정할까 효정 씨는 혼자서 그 폭력을 감당한 것입니다. 그리고 왜 말을 해? 엄마, 나 빨리 앞으로 와줘. 무슨 일 있어? 네가 나 때렸어. 그렇게 마주한 효정 씨의 모습은 처참했습니다. 효정 씨의 자취방으로 허락도 없이 찾아온 김모 씨는 1시간가량 효정 씨를 구타했습니다. 손가락 자국이 이렇게까지 선명할 때까지 조르고 놓기를 반복했어요, 얘가. 그러니까 아까 이게 핥히는 자국 보이시죠? 그게 효정이가 이거 벗어나고 싶어서 이렇게까지 악랄하게 졸랐어요. 뇌출혈 등 전치 6주의 진단을 받은 효정 씨. 입원 치료 9일 만에 결국 숨을 거뒀습니다. 이 폭행으로 인해서 생긴 뇌출혈 인해서 거기 염증이 생겨가지고 그게 몸이 약해져 있는데 전신 염증 반응으로 갑자기 번진 거예요. 얘는 안 맞았으면 안 죽었어요. 우리 딸은 맞지 않았으면 죽지 않았어요. 죽을 일이 없죠. 그래서 저는 이거는 살인이라고. 살인으로 말하고 싶은 게 살인입니다, 이거는.
효정 씨의 사망 후 김모 씨가 긴급 체포됐지만 곧 풀려났다고 하는데요. 1차 부검 결과 폭행과 사망 사이에 연관성이 없다며 체포가 불승인됐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국과수에 정밀 검사를 의뢰했고 효정 씨가 뇌출혈에 의한 합병증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국과수의 의견을 토대로 다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효정 씨의 부모님은 김모 씨의 구속심사에 참여했는데요. 이때도 피의자 김모 씨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법원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개인 신상 노출로 심리적 압박을 받는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그러나 이날 법원은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효정 씨의 부모님은 딸이 사망한 지 45일 만에야 장례식을 치르고 보내줄 수 있었습니다. 겨울 오시고 이제 나중에 입을 거라고 제가 드라이를 해갖고 찾기도 전에 애가 그래 됐어요. 맞은 날 입고 있었던 옷이랑 그네 신발이랑 그 영원히 간직하려고. 이거 다른 거는 정리해도 이것만큼은 제가 못 버릴 것 같아요. 마지막에 입고 있었던 거잖아요. 효정 씨 부모님이 딸의 얼굴과 실명을 공개하면서까지 방송 출연을 결심한 이유가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 딸처럼 지금 수많은 연인들이 이제 데이트를 하고 있을 텐데 혹시 데이트를 하면서 남자친구한테 혹시 폭력을 당하는 여자친구가 있다면은 망설이지 말고 도움을 요청하라는 거. 절대 두려워하지 말고 부모한테 도움의 손길을 좀 내밀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우리 딸처럼 꽃도 한번 펴보지 못하고 이렇게 허망하게 세상을 떠나는 경우는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살인으로까지 이어지는 교제폭력. 하지만 현행법상 교제폭력은 폭력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나날이 늘어나는 교제폭력. 왜 규정 자체가 없는 걸까요? 국회에서 교제폭력과 관련된 법안이 여러 차례 발의됐지만 매번 폐기됐습니다. 19대부터 발의가 사실은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데이트 폭력이 심각해지고 사망하는 사건도 생기다 보니까 이제 2016년도에 데이트 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이런 것들이 이제 만들어진 거죠. 그럼 이렇게 10년 가까이 8개 정도 발의되었고 다 폐기되고 계류되고 그러는데 이런 상황들이 왜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크게 와닿지 않는 어떤 사안이 아닐까 저는 이런 생각도 해보는 거죠. 피해 당사자는 물론 그 가족까지 고통을 호소하는 교제폭력. 해외에서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요? 미국의 경우에는 교제폭력을 여성에 대한 폭력 내지는 젠더 기반 폭력의 범주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캐나다 같은 경우에도 이런 친밀한 파트너에 의한 폭력이라고 하는 것을 가정폭력의 범주에서 다 같이 다루고 있거든요. 미국의 경우에는 1994년 여성폭력 방지법이 제정됐고 피해자의 보호 범위를 확대해서 가정폭력, 교제폭력, 스토킹 피해자까지 보호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경우에는 2012년 가정폭력의 정의를 사회적, 생물학적, 성별에 관계없이 가족 구성원 또는 친밀한 파트너 관계거나 그런 관계였던 16세 이상인 자 사이에서 행해지는 신체적, 성적, 폭력적, 위협적 행동 등으로 넓혔습니다. 우리와 가까운 나라 일본의 경우 배우자 폭력 방지법과 스토커 규제법으로 교제폭력에 대응하고 있는데요. 기존 배우자 폭력 방지법은 한국의 가정폭력 처벌법과 비슷하지만 2013년 적용 대상을 생활 본거지를 같이 하는 교제 관계로 확대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는 교제폭력. 이렇다 보니 이 모든 것을 감당해야 하는 것은 피해자와 그들의 가족입니다. 자식을 먼저 보냈는데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근데 그 슬픔을 슬퍼할 시간도 없을 만큼 증거를 찾으러 다녀야 되고 또 남아있는 가족을 생각해야 되고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또 수군될 수도 있잖아요. 저 집이래. 저 집 딸이 그래 됐대. 이런 거. 제일 무서운 거는 가해자가 나한테 오는 거, 내 신상이 알려지는 건데 내가 어디 살고 어디 일하는지를 막 다는 거예요. 피해자는. 계속 고립되고. 피해자 가족들도 고립되거든요. 엄마는 엄마대로 표현을 못하고 감정을 억누르고, 아빠는 아빠대로 억누르고, 다 외롭게 고립돼 버리는 거예요, 이게. 법으로도 온전한 보호를 받지 못하고 2차 피해까지 감당해야만 하는 피해자들. 스스로를 지켜내야만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교제 폭력에 대해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만 할까요? 당신 잘못이 아니다. 이런 얘기들을 너무 사실 많이 하게 되고요. 그리고 다른 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면 도움을 요청하셔라. 혼자서 해결하기 어려워요. 개인의 문제로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사회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그 사건에 대처하고 피해를 막는 것들이 정말 절실히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교조폭력에 대한 것들도 이제는 교육으로 함께 인식의 제고가 이때부터 좀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볼 수 있죠. 사랑이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잔혹한 범죄, 교제폭력과 살인. 이제는 법제도 개선과 시민의 인식 전환이 절실하게 필요한 때입니다. 청춘이라는 노래 아세요? 갑자기 그 노래가 그렇게 좋답니다. 엄마 나 그냥 빨리 할머니 되고 싶어. 다 지금 생각해보면 지금 이 순간을 빨리 그냥 뛰어넘어서 그냥 빨리 늙고 싶다. 그 뜻이었는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면. 그때는 몰랐어. 그때는 몰랐어.